네,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 언론을 생각하면서 제0호라는 책, 움베르토 에코가 쓴 제0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운명한 저자의 마지막 작품이죠. 2015년 원작이며 한글 번역판은 2018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의 올바른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면서 공정성 잃은 보도, 음모론적 역설의 난장, 뚜렷한 방향성 없는 단발마의 포르노적 공세 등의 황색 저널리즘의 편집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제0호라는 말은 일간신문 창간 전의 예비판을 말하죠. 특유의 해악과 더불어 인간 사이의 애정과 연대를 제시하는 저자 특유의 글솜씨는 여전합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미국까지 합세한 유럽의 복잡한 정치 역사가 녹아든 글은 독자가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게 하지만 주제를 이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뚜렷한 주제의식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1992년 4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기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1992년 이탈리아에서는 전무후무한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는 당시는 대대적 부패 청산이 요구되던 시기로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의 세력가를 배후에 둔 어느 신문사의 편집부가 주 무대입니다. 무솔리니의 죽음을 둘러싼 황색 저널리즘의 생생한 현장이 폭로되고 미국의 CIA부터 여러 나라의 유력 정치가, 테러리스트, 마피아, 프리메이슨, 교황까지 얽히고 설킨 음모에 의한 복잡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사회 저변에 침투한 매스미디어의 광포한 영향력은 폭로하려는 자와 폭로를 막고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자의 싸움을 좌지우지합니다. 결국 교미호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자가 승리할 것은 뻔한 일이죠. 50살이 넘은 주인공 콜론나는 대학 졸업장도 얻지 못한 싸구려 글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신문인 도마니, 내일이라는 뜻이죠. 도마니의 창간을 준비하는 시메이 주피를 만납니다. 신문의 발행인은 코멘다토르 비메르카테이며 그는 금융계나 정계로 들어가기 위해 신문 발행을 계획하지만 창간 예비판을 발행한 후 거물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수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정작 본격적인 신문 발행은 포기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사실은 발행인과 시메이 주필과 콜론나만 알기로 하죠. 시메이 주필은 콜론나에게 자신이 신문 발행 과정에서 벌인 활약상을 대필하여 책을 발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액의 원고료도 약속합니다. 모범적인 저널리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모험은 실패했다는 내용의 글이죠. 돈이 필요한 콜론나는 신문의 데스크 역할은 물론 시메이 주필의 책 발간 요구도 모두 수용합니다. 창간전 제0호는 총 12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참여하는 기자는 시메이 주필과 콜론나 말고 6명입니다. 홍일점이고 28살이면서 곧 콜론나와 연인 사이가 되는 28세 마이아 트레시아와 더불어 로마노 브라가도초, 캄브리아, 루치디, 팔라티노, 코스탄차가 그들입니다. 시메이는 특별히 루치디를 정보기관 첩보요원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의 이름처럼 동아니 신문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예상을 보여주는 것이 주요 컨셉이죠. 여러 날 편집회의가 이루어지고 뉴스에 대한 혹은 저널리즘에 대한 천박한 의미들이 시메이 주필에 의해 강요됩니다. 모든 기사는 무조건 발행인이 좋아해야 하고 발행인에게 유리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죠. 어느 퇴근길에 브라가도초는 콜론나에게 무솔리니에 대한 특종이 있다고 말하면서 장황한 이야기를 그에게 펼칩니다. 이때부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내용이 쏟아집니다. 하나하나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고 대충 큰 줄거리만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무솔리니가 독일군의 호위를 받으며 도피하는 중 잡혀서 총살당하여 부검이 실시되고 무덤에 묻히지만 진짜 무솔리니는 아르헨티나로 도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연합군 측의 미국과 이탈리아 정치계, 바티칸 공화국의 교황과 대주교 등이 연루되어 각자의 목적대로 무솔리니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글라디오 같은 소비에트나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한 각국의 비밀 조직인 스테이 비하인드가 등장하는데 이탈리아 보르 게세라는 정치가는 1970년 쿠데타를 위해
무솔리니의 귀국을 추진하지만 갑작스러운 무솔리니의 죽음으로 인해 쿠데타는 실패하게 됩니다. CIA, 나토, 글라디오, 프리메이슨, 마피아, 군 수뇌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의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던 때입니다. 브라가도초는 자신의 폭로 기사에 대해 시메이 조필과 합의하지만 얼마 안 돼 살해되고 맙니다. 브라가도초의 기사 내용을 아는 사람은 시메이 조필과 콜론조뿐이지만 발행인에게 위협이 가해지면서 신문 발간 작업은 중단되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브라가도초의 죽음으로 자신의 신변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클론저는 모든 사실을 마이아에게 털어놓고 그녀와 함께 피난처로 도피합니다. 신문에는 브라가도초가 매춘 어깨를 취재하다가 어떤 포주에게 살해당했다는 추정 기사가 납니다. 클론나와 마이아는 TV에서 글라디오 작전이라는 BBC 르포를 보면서 브라가도초의 황당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유포된 뉴스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중요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쉽게 잊힙니다. 브라가도초의 폭로와 방송 내용을 보면서 클론조와 마이아는 지금의 장소에서 아니면 남미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신문은 뉴스를 만들어내죠. 사실 그대로의 뉴스가 아닌 신문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는 필요한 대로 조작되어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차없이 명중됩니다. 신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의혹만 퍼뜨리면 되죠. 그게 사실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레기들은 끊임없이 데스크나 사주의 요구에 따라 붓으로 춤을 추죠. 권력과 부에 이용당하는 기레기들은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공과 출세가 보장됩니다. 사회의 정의나 약자를 위한 보호 같은 건 관심 없고 진실을 향해 파헤치려는 의지는 특별한 목적을 향한 열정으로 둔갑하여 오히려 진실을 조롱하는 데 앞장섭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언론의 노름에 휘둘리고 있죠.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실현된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언론으로부터의 자유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제0호라는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말 너무나 아쉽고요. 박근혜 탄핵 때도 언론사 한 곳, 또 지금 TV 방송 중에서 한 곳, 그 다음에 지금의 윤석열 내란 내란 사태에 대해서 한 방송국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지금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정말 언론, 정말 종교와 더불어 사회의 어떤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고, 한 국가에 3부가 있다면 제4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언론은 살아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말 몇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극히 일부의 지지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정말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제 영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